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Pudding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s gas industry. 푸딩은 러시아 가스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다면 지금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된 가스는 소비돼야 하고 소비될 만큼만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캐나다를 포함한 그 미국산 가스로 대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담보하는 것이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러시아 가스가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미국과 유럽 간의 LNG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적어도 20년 단위, 그래서 30년 또는 40년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돼야지 미국 기업들이 결국 유럽에 팔 가스 값을 담보로 LNG 설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가스 퇴출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적한 것들입니다. 독일과 EU 에너지 장관이 카타르 방문해서 유럽향 LNG 장기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카타르가 이렇게 이제 확실해진 것을 보고 기존의 정설 투자, 즉 연산 한 800만 톤 공장 6개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공장 한두 개 더 짓는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략 한 달 전부터 미국 EU 간에 장기 공급 계약 논의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해외 언론 보도는 배경 영상 사진에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 계약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기 계약이 실제로 사인이 다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안고 아니겠습니까? Pudding has no idea what's coming to gas industry of Russia.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more contract, the more LNG, 즉 계약이 있어야 장기 계약이 있어야 장기 공급될 LNG가 생산되고요. 계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LNG는 더 많이 생기고요. No contract, no LNG입니다. 계약 없으면 LNG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미국과 캐나다 땅속에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펑펑 써도 남을 만큼 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 땅속에도 있고 저기 카타르, 사우디 저 땅속에도 있고요. 다 많습니다. 아프리카 땅속에도 있고요. 저거 퍼올리면은 돈 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퍼올릴 거 아닙니까? 이제 돈 준다는 사람이 EU입니다. EU. 지구촌 최고 부자 동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야말로 황금 고객이 통째로 미국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푸딩,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부자 고객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요. 알래스카나 캐나다 인근 북극해 요 해상가스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걸 지금은 뭐 자세히 검토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의 FLNG나 LNGC나 쉐빙선 이런 거 황금시장 열리는 거 아닙니까? 걸프 오브 멕시코 GOM에서 해상가스전 추가 개발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세히 볼 거는 미국과 캐나다 내륙에 있는 가스전 퍼올린 가스를 가장 최적하게 유럽으로 보내는 방안, 이걸 한번 고민해 보고요. 이게 한국 조선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내수 가스 수요는 어떻게 충족했습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보냈죠. 보낼 때 이제 좀 압축시켜서 압축 기체 상태로 보낸다는 겁니다. 기체로 배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LNG 수요가 그래서 이제 북미, 미국과 캐나다 쪽은 LNG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는 대서양에 해저 가스 파이프를 매설하지 않는 한 LNG로 만들어서
배로 배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옵션 없습니다. 그러면 LNG로 보내는 옵션도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륙의 가스전에서 퍼올린 가스를 해변까지 일단 파이프로 보내야 합니다. 주로 동부 쪽이겠죠. 파이프로 보낸 다음에 해안가에 액화 공장 만들어야 하고요. 일단 LNG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일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수출 터미널을 지어야 되고요. 지금 7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확충하든가 하여튼 추가해야 합니다. 특수 항만까지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역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오래 걸리고요. 환경 파괴 논쟁이 야기되면은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은 아예 적절한 해상에다가 FLNG 설치를 해버리고 그곳까지 파이프로 가스를 바로 배송받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상에서 액화시키고 저장하고 하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즉 육상 가스전이 먼저 개발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LNG 특수가 터질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인공지능 도입하고 무인 공장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즉 일종의 로봇 FLNG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돈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성 궤도에 무인 액화 수소 공장 만들어서 지구로 배달시킬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로봇 FLNG 저런 거 만드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서양 왕복하는 가스 운반선, 즉 LNGC 이거 지금 17만 4천 큐빅미터 요거 너무 작아서요. 이건 좀 별로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지금 가장 큰 Qmax급이 26만 큐빅미터인데 이건 이제 카타르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카타르에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예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가령 지금 17만 4천 큐빅미터 지금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30만 이상급으로 그래서 이름을 아메리카급 슈퍼 가스 운반선 하나 만들어내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배달비를 팍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가스 파이프 설치업자들이 이 대서양에 해저 가스 파이프 부설을 하겠다고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아예 네? 가스 운반선을 2배 이상급으로 아주 대용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급 슈퍼 가스 운반선을 만들면은 이 만드는 거 이거는 시간과 수요의 문제이지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두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탄소 배출과 이 배의 속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가스 추진선이 중류보다는 탄소 배출이 대략 한 30% 정도 절감이 되고 그 외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거는 현저하게 무시할 정도로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천연가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원유라는 것은 완전히 잡탕입니다. 온갖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유가 있는 곳에서 또 가스가 이렇게 가스라는 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기초상태로 올라오니까요. 올라올 때 일정한 온도를 충족하는 것만 일종의 정발되어서 가스로 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깨끗한 겁니다. 어떤 불순물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그냥 메탄 덩어리, 대부분 메탄 덩어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기본적으로 걸러져서 가스가 추출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청정연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 거여서 탄소 배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그러나 중류보다는 최소한 30% 이상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령 2030 이후에 탄소 규제는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서양을 지금 가스 운반선이 줄 서서 무한 왕복하게 됩니다. 싣고 가서 돌아오고 싣고 가서 돌아오고 무한 왕복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래서 탄소 배출 추가로 팍 줄이는 방안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용 탄소 포집기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고요.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 그래서 삼성중공업 이미 그 준비하고 있고 작년부터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러면 내년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없는 것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가스 추진을 하면은 탄소 포집기 갖다 붙여버리면은 탄소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속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스 운반선으로 대서양을 지금 무한 왕복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스 싣고 가서 빈배로 돌아오고, 그래서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다면 가스 운반선 수요를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성도 대폭 올라갈 것이고요. 현재 그 가스 운반선 속도가 대략 20노트라고 합니다. 시속 37km입니다. 그래서 가스 추진으로는 속도 올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증 속도가 대략 12노트 정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꺼번에 급증한 이런 가스 운반선 수요를 도저히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금 한국의 조선 빅3 뿐이라고 봅니다. 현대 미프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테고요. 하여튼 조선 빅3 중심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쇼티지 이상으로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카타르가 저렇게 뭐 가격 몇 푼 갖고 그 옥신각신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우습습니다. 중공이 만든 저 가스 운반선은요 아직 5년 이상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공의 후동준화의 그 가스 운반선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중공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중공 이외의 그 고객들은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용량을 2배로 늘리고 배 크기를 2배로 크기고 그 다음에 속도를 2배로 올릴 수만 있다면 가스 운반선 필요한 척수는 4분의 1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이죠. 그래서 가급적 용량을 키우고 속도를 높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속도도 높일 수 있는 것,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힘이 강력해야 되니까요. 원자력이죠, 원자력. 그래서 원자력 추진 가스 운반선 이거 4세대 소형 원자력 이용한 원자력 추진 상업용 대형 선박 이것이 국제 항로에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완성도, 그 다음에는 이 국제기구들이 관련된 규제 시스템을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적 완성도는 충분히 그냥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 그러니까 관련된 그 규제 시스템입니다. 예? 각국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에 가스 대규모 저렴하게 신속하게 실어보내는 일 이거 지금 안보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이 규제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원자력 추진 시대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아지지 않는가. 이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시대는 이미 지금 군함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업용 대형 선박에 국제 선박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속하게 전개될 가능성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부시게 발전할 부분이 자율 운항이 바로 상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자율 운항 부분은요, 지금도 실증 테스트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스 운반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스 실어 나가는 거 본질적으로 전기 항로를 무한 왕복하는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자율 운항 기술 적용하기에 최적입니다. 최적. 이보다 더 좋을 대상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율 운항 기술이라는 것은요,
선박을 새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선박에 자율 운행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 순차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아메리카급 슈퍼가스 운반선이 원자력으로 추진이 되고요. 무인 자율 항해하는 거대 선단이 대서양을 줄 서서 일정한 주기로 무한 왕복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거 전부 한국 조선 빅3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거 선두에 삼성중공업이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러시아 가스하고 그 러시아 기름은 차가운 동토에서 적어도 수십 년 또는 잘못하면 50년 이상 언제까지요?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기까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까지 지금 미국과 EU가 맺고 있는 장기 계약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은 주인이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요. 제가 이런 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언론들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국내 언론들 일이죠. 그냥 갖다 베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상의 오류가 끊임없이 발생해서요. 거의 수십 년간 지속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 근무할 때도 매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보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빨간 타원형 보시면 환경 기사가 블룸버그 흰 거 그 기사를 기초로 이제 이렇게 기사 소개한 것 같은데 미국의 LNG 하루 수출 능력 블룸버그는 12 BCF 빌리언 큐빅 피트입니다. 빌리언 큐빅 피트. 이것을 환경은 120억 빌리언을 10억으로 이제 바로 해서 큐빅 미터로 오역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재 미국이 하루 최대 수출 능력은 14 BCF에서 살짝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최대 수출 능력은 당장 설비 증설하지 않는 한 14 BCF 이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가 14 BCF고요. 자, 빌리언 큐빅 피트니까 이것을 큐빅미터, 평방미터죠, 평방미터. 입방미터, 죄송합니다, 입방미터. 환산을 하면은 14 BCF는 대략 400 밀리언 큐빅미터, 즉 4억 큐빅미터입니다. 환경에서 140억 큐빅미터라고 한 거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스는 어디 걸 사용하느냐? 이제 러시아 가스 사용 안 하고요. 북미, 호주, 카타르, UAE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신나게 사는 것이고요. 러시아 가스는 우리 후손들이 값싸게 사용하도록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지,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 가스 주인은 아닙니다. 돈 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Putin has no idea what's coming to gas industry of Russia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